자, 올해 추석 선물로 혹은 직접 사서 샤인머스켓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세 송이 사서 직원들하고 함께 먹어봤는데 맛이 확실히 옛날 맛은 아니더군요. 요즘 언론이 요란하게 떠드는 것처럼 예전 같지가 않은 건 사실인데, 포도의 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샤인머스켓이 어떻게 물포도가 됐는지 이 사연을 조사하다 보면 다른 인기 과일들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우리 농업이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자영업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죠. 우선 샤인머스켓은 특허 등록이 안 된 일본 품종을 우리가 가져다가 재빨리 우리 농산품으로 만든 성공 사례입니다. 알이 크고 또 식감이 좋고 껍질이나 씨를 뱉을 필요가 없어서 인기였죠. 특히 당도가 남달라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대한포도회 측에서 말하는 샤인머스켓 권장 당도는 18에서 20브릭스 정도 됩니다. 일반 포도 대비해서 5브릭스 이상 더 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기에 공급은 못 미치는데 인기는 치솟으니까 재작년 그리고 작년 가격이 폭등했죠. 한때 최상품 샤인머스켓 가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먹는 캠벨 포도의 7배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인기는 높아지고 가격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배 농가가 늘고 공급도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를 조절할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일단 많이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포도 한 줄기에서 예를 들어서 5송이를 따야 그 당도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걸 10송이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하고 당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품의 경우는 12브릭스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대형마트 가면 당도 보장이라는 문구를 써붙여 놓고 이 샤인머스켓을 팔고 있는데, 이 당도 보장의 기준이 대부분 15브릭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샤인머스켓 권장 당도가 18브릭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샤인머스켓의 당도가 망가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포도라는 오명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처음 국내에 도입돼서 인기를 끌던 유행 과일이 나중에 어떻게 망가지는지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니까 비록 그 샤인머스켓에 비해서 주기가 좀 길긴 합니다만 감귤 사례가 떠오릅니다. 감귤도 비슷한 그 사이클을 좀 밟았거든요. 제주에 정착한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가져왔던 게 감귤 나무입니다. 제주 토종은 너무 써서 대중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온즈 감귤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건 달고 시원했고, 특히 제주가 따뜻하다 보니까 본토가 추울 때 이 재배한 귤을 보내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 간식 과일이 됐던 거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인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귤나무 한 그루만 한 집에서 키우면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이걸 대학나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짐작하셨겠지만 당연히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무작정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 이런 농가가 늘었고, 그래서 같은 면적에도 더 많은 감귤나무를 심었고 속가내기를 안 하는 거죠.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한 나무에 열리는 귤 더 많게 품종 개량을 막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겨울 본토에서 내내 한 서너 달 동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귤의 당도도 떨어지고 신선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귤 보면 귤 껍질하고 알맹이가 탄탄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과육과 껍질이 막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 게 대표적으로 유통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건데, 마침 1980년대 말 이후에 수입 개방이 되잖아요. 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렌지 같은 외국산 과일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감귤의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감귤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오렌지에 밀리기도 했고요. 위기의식을 느꼈죠. 제주도에서 감귤 농가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는데, 하나는 간벌,
또 하나는 만감류라는 신품종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이 만감류라는 건 이제 오렌지 쪽하고 주로 이제 접목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뭐 한라봉, 천혜향, 골드향 같은 이런 것들을 탄생시켜서 단맛을 되살려냈죠. 간벌이라는 건 같은 면적의 수확량을 20에서 30% 줄이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감귤나무를 좀 캐야 됐고 또 같은 감귤나무 내에서도 상당 부분을 버려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간벌 정책에 대해서 감귤농가 저항이 심했습니다. 인기도 없었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어려서부터 감귤을 드셨던 분이라면 요즘 제주 감귤 맛이 또 그래도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그 샤인 머스켓도 주기는 뭐 귤보다 좀 짧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변화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인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받아서 변화를 모색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이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대신 다른 작목이나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샤인 머스켓 경우처럼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하는 자영업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자영업에서는 유행을 주도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탕후루를 먼저 한 분들은 돈 좀 만졌지만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상당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법 이런 것만 고심하실 게 아니라 농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또 앞으로 뭘 좋아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